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방금 보신 영상은요 제 창문 밖 풍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히타유 아유르베다 전문의 백두산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8시 히타유 라이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도에 있고요. 이곳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곳에서 저희 이 대학원 학교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부생들의 수업을 일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1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제 연구 주제를 정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크게 하게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좀 깔끔해지지 않았어요? 네, 다 치웠습니다. 치웠고, 너무 너저분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치웠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는 이미 새해라는 게 인도는 또 지역마다 저희 음력이 있는 것처럼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달력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있는 이 잠나가르 같은 경우, 여기는 디왈리라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축제가 있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새해로 정해요. 새해로 정하기 때문에 이미 이곳의 새해는 작년 11월, 10월, 11월 그쯤에 디왈리라는 축제를 기준으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1월 1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1월 1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남인도 까르나타카라는 주에서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는 유가디라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그 주에서는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또 지역마다 새해가 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혹시 그냥 상식적으로 인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잠시만요. 뭔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그에게서도 오장육부를 이해할 때 음양, 오행 같은 분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현대의학의 접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그 다음은 제가 잘 보이지 않네요. 궁금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장육부로 그렇게 딱 이해를 하진 않아요.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오장육부를 음양오행으로 이해를 하지는 않고요. 그런 식의 관점보다는 우리 몸의 기관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자체에서부터 이 도샤의 개념과 그 다음에 5가지 기본 물질에 대한 개념이 함께 나오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예 다른 관점과 개념들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아유르베다에서 이야기하는 각각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이 한의학에서에 있는 그 개념들의 정의들이 각각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몸의 기관들을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르베다도 독립적으로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합쳐서 이해를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의학의 접목이라는 거는 병원에서 진료할 때,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기기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씁니다. 예. 그리고 이비인후과가 특히 더 많이 그런 기구들을 쓰고요. 검사하는 기구. 그리고 외과 쪽에서도 주로 항문 질환 위주의 진료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도 현대의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유르베다적인 치료의 지식과 진단과 함께
현대적인 부분들 그리고 약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아유르베다적인 진료와 진단과 그리고 약을 처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올려주세요. 오늘 이제 공지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올해부터 매달 특강을 한 가지씩 한 번씩 한 2시간 정도 분량의 특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월에는 설도 있고 해서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한 2월 말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주제는 음식으로 잡았어요. 음식으로 잡아서 이 음식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한 4달 정도 4번의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유르베다적인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제가 그냥 라이브에서 쉽게 간단하게 설명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유르베다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이거를 또 어떻게 접목을 하고 내 생활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함께 조금 더 이 4번의 여러분들이 과정을 쭉 하면서 제 혼자만 얘기하는 과정은 아닐 거고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이런 액티비티 같은 것도 준비를 해서 그래서 한 4번 정도의 수업을 통해서 조금 음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의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공지를 올리면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매달 그렇게 각 주제별로 매달 특강을 진행을 2월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할까입니다. 자, 그 전에 혹시 여러분 저번 주에 미션 혹시 받으셨나요? 제가 깜빡했죠. 미션을 그냥 글로만 적어 놨습니다. 제가 미션을 드린다는 것을 깜빡을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실천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만약에 그 미션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는 분들이 많으면 저번 주에 드린 미션을 이번 주에 반복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만약에 많은 분들이 미션을 시행을 해봤다 하면은 새로운 미션을 제가 준비를 또 해놨으니까요. 그 부분에서 어땠는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흔하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몸이 적응을 하는데 또 편하죠. 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한데 근데 실제로 이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잘 못하죠. 잘 실제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야겠구나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한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경험이고요. 제가 여기 인도로 오게 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거 신경 써서 왜냐면 오게 되면 그 기후 자체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음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잘 아픕니다. 특히나 처음에 와서는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밖에서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고 해서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자주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준비를 해서 처음에서부터 신경을 써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생활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잘 유지를 하려고 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자는 시간과 충분히 잠을 자는 시간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보통 그래서 한 10시에서 잠자리에 10시 이쪽 저쪽에서 잠을 잘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나서 한 6시 정도에는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 시간과 생활, 자는 시간, 그리고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나눠서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도 따로 조금씩 할애를 해서 이렇게 해서 거의 하루에 제가 생활하는 반경이나 생활하는 모습이 비슷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음식을 비슷하게 먹는다고 하고 아무리 생활을 일정하게 한다고 해도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날씨, 기후, 계절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은 거의 매일 먹는 것들이 거의 일정해요. 그리고 생활하는 방식도 패턴도 비슷하고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한 일주일 정도부터 약간 몸에서의 이상신호? 약간 좀 힘이 떨어진다는 느낌? 그전에는 충분히 힘이 여력이 있었던 시간대에 이미 약간 힘이 좀 떨어져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음식을 거의 비슷한 양을 먹고 있는데도 저녁에는 제가 이 도시락 여기에서 음식을 해서 배달을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의 집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이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요리를 한 거를 바로 배달을 받아서 이렇게 먹는 식으로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음식이 저한테는 살짝 소화가 약간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또 이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게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며칠 정도 조금 더 진행이 되더라고요. 조금 더 힘들다는 느낌이 좀 더 일찍, 조금 더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조금 더 적게 먹어야 되나? 여기에서 소화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이제 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봄으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더 이상 아침이나 밤에 춥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 특히 인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 5월이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5월, 6월이 뜨거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굉장히 낮에는 햇빛이 강해졌고 더워졌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날씨가 변화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가질 수 있는 이점이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이 비슷하고 생활하는 패턴이 비슷한데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렇게 추적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그 규칙적인 생활 자체가 해로운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거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한 생활 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을 유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하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무엇이 원인인지를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식사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대충 있는 거 먹고 밖에서 사 먹고 이것저것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고 그리고 자는 시간도 어떨 때는 일찍 잤다가 어떨 때는 날 새고 어떨 때는 뭐 2시 자고 3시 자고 이렇게 이런 생활에 규칙적이지 않은 생활을 했다면 만약에 몸에 이러한 같은 비슷한 증상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아마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또는 찾게 되면 원인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마 모르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규칙적으로 건강한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내 몸에 어떤 그 부정적인 변화나 혹은 긍정적인 변화, 무엇이든 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바꾸거나 했을 때 다시 또 몸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몸을 건강하게 잘 조절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하루는 이게 좀 진행이 되면서 약간의 몸의 통증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힘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느낌 알죠? 내일 되면 열이 날 것 같은 약간 으슬으슬한 느낌이 저녁 밤이 되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미 저녁부터 저는 죽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소화하기 가벼운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고, 그리고 나서 그날은 특히 더 일찍 잠에 들었고, 그리고 푹 잤습니다. 푹 잤고, 그러면서 자면서 몸을 따뜻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열병의 시작이 되는 그 병리적인 진행이 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대처를 잘 해주면 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하고 자서 다음날 땀을 좀 흘리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 며칠 동안 식사를 조금 가벼운 음식으로 이제 잘 먹어주고, 그래서 아프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저처럼 이렇게, 지금 저는 인도에 있으니까 딱 정해진 생활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저희 학과 이제 박사생들이 있는 사무실이 있어요. 함께 생활하는. 거기에서 제 연구에 대한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하러 간다든지, 이거를 쭉 해야 돼요. 어찌됐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서 딱 정해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시거나 조금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키는 게 쉽지는 않을 테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패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지 간에 그 안에서 어쨌든 내가 지킬 수 있는 일정한 규칙성을 지켜주시는 것, 음식과 생활 전반적인 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어디에서 시작된 건지, 혹은 어디에서부터 내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지, 바꿔줘야 하는 건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따끈따끈한 제 경험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번 주에 미션을 했다는 분이 있나요? 여기 많이 올리셨구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저번 주 미션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미션. 자, 음식이에요. 음식인데 음식 중에서도 액체로 된 음식이 아니고 고체로 된 음식을, 이전에는 횟수를 한번 적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적는 노트를 따로 마련하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쭉 적을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주의 미션은 뭐냐면, 음식 중에서도 고체로 된 음식 있죠. 그거를 먹는 횟수가 아니고 먹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액체 음식 말고 고체 음식 해서 이거를 먹는
시간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언제 무엇을 먹을 때 시간을 기록하고 먹고, 핸드폰 있으면 메모장에 쭉 적었다가 나중에 노트에 쭉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 자체 노트 앱에서 기록을 쭉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의 고체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을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네, 또 저는 다음 주 토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